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 김복동.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 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안돼서 재성이 가거든. 할매들 만나가지고 김복동이가 잘 있는가 아무 전화더라도 말하고 내가 살았을 동안에는 열심히 싸웠어. 여러분은 같이 싸우겠죠?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이깁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불꽃 같은 여성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가 스크린으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네, 할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요.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영화에 녹여낸 송원근 감독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송원근입니다. 예. 어떤 영화인지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화 제목 자체가 김복동이기 때문에 예. 김복동이라는 1월에 돌아가셨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삶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1992년 할머니께서 세상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기까지의 할머니의 그런 투쟁사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활동을 하셨는지를 관객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영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독님을 네. 소개하기 앞서 영상 구성을 짧게 봤는데도 저는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는 사실 꾸준히 제작이 됐었는데 감독님께서 네, 네. 그 김복동 할머님을 이제 어떤 영화의 주인공으로 소재로 네. 삼아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셨는데 그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 할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제 자신의 삶이 시한부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부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발걸음이 후세에게 어떻게 좀 계속 남아서 이제 내가 걸어온 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길을 후세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주변에 있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 그다음에 영상을 계속 기록해온 미디어본부 김정환 씨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런 말씀이 토대가 돼서 제안이 있었고요.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저희는 제작진은 이제 김복동 할머니의 그 걸어온 삶 중에서 오늘의 이야기에 좀 중심을 뒀습니다. 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그 즈음으로 오기까지의 할머니의 어떤 생각들, 활동의 기반, 뭐 고뇌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단순하게 우리가 영상이나 뉴스로 봤을 때 할머니의 외침 이외에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활동을 하셨었는지를 관객들이 좀 잘 좀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뭐 여기저기서 자료들을 갖다 이제 많이 이제 찾으려고 애를 쓰셨겠군요. 예, 맞습니다. 뭐 주로 뒤질 수 어디에 있는 가서 건 뭐 다. 찾으셨습니까? 일단 저희는 공동 기획 자체가 정의기억연대 미디어본부랑 같이 했습니다. 예. 일단 촬영해온 베이스가 그쪽이었었고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의 박물관. 자료실에 여러 할머니들의 어떤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당시 할머니의 증언록 같은 것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김복동이라고 써져 있는 예.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다 좀 들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들은 꼼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김복동 할머니의 목소리를 찾아내셨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부분이 그런 네. 부분이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고 그럼 얘기를 네, 나눠보죠. 일본에 가면은 이 군복 만드는 공장이다 그랬대. 공장에 1개월간 돼 있긴 내로 애출로 나오더라고. 군인들이 애출 나와가고는
그럴 때 8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에 5시 때 물 들어가고. 와, 반항은 했지, 반항하지. 할머니도 반항했었어요? 그럼 반항 안 하지, 반항 안 했었나? 가만둬요? 뭐한테 가만둬. 그냥 밥도 안 먹이고 막 때리고는 갖다 놓지. 그래가지고 16살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오니까 23살이래, 23살. 16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오니까 23살. 16도 참 꽃다운 나이고 23도 참 꽃다운 나이고. 당시 어떤 상황을 할머니께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게 이제 1992년 3월에 지금 현재 정의경연대 이사장이신 예. 윤미향 대표가 예. 부산에 할머니가 살고 계신 다대포 아파트로 찾아가십니다. 가가지고 예. 댁에서 할머니하고 당시 상황 이야기를 나누시는 건데요. 끌려가실 때 모습을 이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저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거든요. 예. 사람들, 할머니들께서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상황. 예.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끌려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계속 여쭤보는 거거든요. 할머니는 답답하면서도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하고 또 물어보는 사람은 또 불편하고 할머니가 싫어하시지만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에 마음들. 대체 왜 끌려가셨어요? 어떻게 끌려가셨어요? 이 얘기를 빨리 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건 어디서 찾으셨어요? 요거를 이제 저희 그 김복동 할머니 영화를 제작하면서 저희가 예. 제공받은 그 오디오 파일 속에 예. 이제 요게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1992년 김복동이라고 적혀 있었던 음성 파일이었었고 사실은 이게 어떤 파일인지 잘 모르고 일단은 예. 듣기 시작했는데 이 질문하는 사람이 처음에 누군지 예.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소리를 어디서 들었지 이제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이제 윤미향 대표라는 걸 알게 돼서 여쭤봤더니 맞다라고 얘기하시고 당시 할머니가 느끼셨던 어떤 그런 답답함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이걸 말하기까지의 고민 같은 것들이 2018년, 17년, 19년 이때 할머니가 당시를 증언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 67, 8살의 당시로서는 젊은 예. 할머니의 목소리로 증언을 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오디오 파일이었지만 예. 잘 좀 살리고 싶었습니다. 네. 예, 저희가 누이족 가족분들의 실시간 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샵 네. 0945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예. 유튜브 팟빵으로 댓글 받고 있는데요. 먼저 2545님께서 김복동 할머니님께서 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영화 김복동 대박 났으면 좋겠고 좀 많이들 보러 오시라라는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앞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영화에 어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베 총리의 연설을 담았다고 해요. 저희가 그 연설 준비했는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強制連行を示す証拠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私はパク・クネ大統領に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ものであります。 있다는 거죠. 네. 예.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화통화로 다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퉁치고 넘어가는군요, 막. 그게 그러니까 할머니들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예. 공식적인 사죄를 우리한테 해라라는 거거든요. 니네들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게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법적으로 배상하라라는 게 할머니들이 30년 가까이 주장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 그거를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불가역적으로 끝났다. 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걸 일본 의회에서 예. 물어보는 민주당의 오가타 린타로라는 의원에게 답변하는 그 장면입니다. 장면이군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입니다. 이게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는 아직까지도 아베 정권이 쓰고 있는 단어. 지금도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본 아베 총리의 어떤 연설이 이제 영화 내용 속에 실제로 들어 있는 거죠? 예, 영화에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얼마나 저 영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의회 내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저만큼 대답을 한 것이지 예. 우리 정부나 우리나라 사람이 물어봤으면 불가역적으로 끝났다라고 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해버렸을 겁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네가 진짜로 사과를 했다는데 그 말을 직접 여기서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이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저희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 상황이 있고 일본 의회에 지금 공개되어 있는 영상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것도. 예. 있는 그대로 보시고 판단은 관객
분들, 국민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요 장면은 정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빛을 봐야만 되는 장면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으로서.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가장 큰 메시지는 좀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예. 장면에 저희가 제작진이 하고 싶어라 하는 말,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그 마지막 장면이 주는 그 메시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영화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보시면 아마 그죠. 잠깐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 예,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영화를 보고 나서. 예. 근데 영화 개봉이 언젠가요? 영화 개봉은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네. 예. 혹시 개봉관 구하는데 뭐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희 개봉관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냐는 질문을 굉장히 제가 요즘에 많이 받고 그래요? 있습니다만 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게 마련이라고 예, 뭐.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예약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클릭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극장이 그 개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배급 시사회, 언론 배급 시사회도 예. 했는데요. 예. 많은 기자분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많이 느끼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영화를 제작하시면서 근데 사실 힘드셨다고 여쭤보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할머니의 생각을 역사 속에서 녹여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일본 정부가 우경화되면서 예.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2010년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이 평화로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지면서 할머니가 그걸 계기로 해서 다른 일반 그 소녀상을 찾는 일반 국민들과 더욱더 긴밀한 교감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 교감이 바탕이 돼서 서로 주고받고 어린 학생들이고 할머니가 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거에 반응해서 또 다른 국민들이 찾아주시고 오히려 일본이 더 이 역사를 지우려고 할 때 할머니는 역으로 전 세계에 자신이 살아있는 피해자라고 자신의 피해 상황을 증언을 하시면서 예. 다른 피해자들을 오히려 더 감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들을 고민하는 게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냥 피해 할머니에서 맞습니다. 인권 운동가로 이제 이렇게 네. 좀 승화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네.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자기를 갖다 더 불꽃처럼 막 피어 올리면서 다른 사람을 또 끌어안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겠군요. 그런데 계속 제작 일기를 쓰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제작 일기를 쓰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하루하루를 좀 기록을 해 왔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한 6개월, 7개월이 넘어가니까 그런 기록이 남겨져서 제작 노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제작 노트. 예, 노트라고 되는데 뭐 그냥 점들처럼 그때그때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뭐 가을에 봤던 감이 겨울에 그 위에 눈이 쌓이고 까치 밥으로도 안 돼서 말라 비틀어진 감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채 봄까지 남아 있는 모습. 할머니가 떠나신 할머니의 방에서 그 감을 봤을 때 예. 그런 그런 모습들이 어쨌든 계속 연결을 잘 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기자는 뭐 감이 있건 떨어지건 신경 안 쓸 때 또 감독 예술인의 눈은 또 다르군요. 예. 근데 혹시 그 잘 보관하셨다가 네. 조 감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네네. 조 감독이 감독님의 제작 노트를 다시 영화로 만드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거기 쓰셨던 그 장면들이 좀 멋지게 또 꾸며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수익 전액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놓기로 얘기하신 거죠? 예, 저희 뉴스타파에서 이거를 제작할 때부터 사회적인 공기로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수익이 난다고 해서 뭐 저희에게 돌아올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수익금은 전액
그 전액을 일본군 위안 피해 할머니들 활동에 쓸 텐데요. 네. 절반은 할머니와 같이 활동을 하셨던 정의기억 연대의 활동 자금으로 갈 거고, 절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어떤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빙 하는데, 구축하는데 여기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요 부분에 저희가 최대한 사용을 해서 네. 다 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야죠. 예, 문자가 계속 들어오나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369님, 사과와 배상도 못 받으시고 하늘 깊이 간직하신 채 타계하신 김복동 할머님을 비롯한 위안부 할머님들 모두 하늘나라에서라도 위로받으시고 좀 한이 풀리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4702님께서는 영화 김복동 많이 봐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김복동 할머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내가 걸어온 길을 후세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요새 더군다나 일본과의 어떤 갈등이 이제 좀 첨예해지고 네. 불매운동 같은 것도 벌어지는데, 이럴 때 국민들한테 이런 메시지는 좀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같이 화를 내고 격정적일 때 굉장히 차분하실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그런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같이 불같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보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차근차근 제대로 꾹꾹 눌러서 쌓아 나가는 게, 그것이 오히려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8월 8일 개봉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